너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불러봐. 아. 이러는 거예요. 연기가 막 이렇게 펄펄펄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이게 3개 도시가 다 날아간대요. 투스타가 맨 생목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뛰는 거 보셨어요? 야, 총 떨구면 어떻게 되지?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저항도 좀 하시고. 너는 왜 일을 그따구로 하냐. 막 최종적으로 이제 은지님 이제 좋아하시는 보검이 형 만나면서 진짜 좋겠다. 군대가 진짜 신기한 게 얘기가 꼬리에 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짜 얘기하면 그 느끼지 않았어요? 잊고 있던 게 막 생각나고. 그래서 약간 군대 사람들 만나도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저는 또 여잔데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분들의 군대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다.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해요. 막. 공감도 되고 그 수많은 것 중에 그래도 레전드들 몇 개만 간추려서. 자대에서 근무할 때 재밌는 썰은 아닌데 약간 좀 살면서 절대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었거든요.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인가? 강원도 산불이 엄청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그쵸, 네.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오고 막 이랬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날 당직이어서 새벽에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당직인 하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갑자기 뭐 사령관님 지시로 총원 지금 다 부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연락을 받으면 보통 한 30분 안엔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양치만 하고 세수도 못 하고 그냥 바로 군복 입고 막 바로 갔단 말이에요, 부대로.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잠잠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들어오라고 한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왜 들어오란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점심을 이제 먹고 나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연기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태우나? 이랬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늘은 막 빨갛게 되어 있고 진짜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당직자들 제외하고 총원 지금 당장 나와서 등진 펌프 메고 대기해라. 저는 그날 당직자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근데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연기가 막 이렇게 펄펄펄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당직이니까 뭐 어떻게 나가라는 말도 없고 앉아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막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당직자들도 지금 빨리 대피해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당직실에 전화해서 당직자들 포함한 거 맞습니까? 이러니까 맞대요. 무조건 나오래요. 그래서 끊고 바로 나갔죠. 불 다 끄고 막 컴퓨터 다 끄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저 산 너머에서 불이 막 보이는 거예요. 불이 보이고 하늘은 빨갛고 하늘에서 뭐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그게 재인 거예요, 다. 진짜 무슨 재난 영화처럼 등진 펌프 메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날은 엄청 건조했고 바람도 엄청 세게 부는 날이었어요. 최악이었네요. 근데 완전 최악이었어요. 비도 안 오고. 바람이 훅 불었는데 연병장에 불씨가 떨어져가지고 얘가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다행히 연병장에 사람들이 다 펌프 메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바로 껐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불이 막 오는데 저기가 부대 탄약고 있는 쪽이었어요. 그 방향이. 근데 이게 터지면은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이게 3개 도시가 다 날아간대요. 엄청 탄이 많아서 와 큰일 났다 이랬는데 사령관님이 투스타란 말이에요. 투스타가 맨 생목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보통 평소에는 근엄하게 이러고 있고 막 무게 잡는 사람인데 그날은 진짜 자기가 막 뛰어가지고 막 야야 저기 불 붙여나가 저저저 막 하고 막 생목으로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헬기 와서 다행히 불 꺼주긴 했는데 불이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잔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산으로. 엄청 깊은 산도 아니었어요. 그냥 부대 뒷동산 같은 느낌? 가서 이제 불을 끄는데 이제 불 꺼졌네 이러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물을 더 뿌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와.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사람이 혼란이 오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서 피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서니까 계속 물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막 번져가지고 연기 막 들어오지? 거의 의식을 잃기 전에 어떤 병장이 뛰어와가지고 막 같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원사님, 상사님 다 오셔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큰일은 안 나긴 했는데 그때 진짜 다 같이 고생해가지고 진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의장 되시니까 다들 그 생각 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야, 총 떨구면 어떻게 되지? 다들 그니까. 오른발할 때 왼발하면 어떻게 되지? 의장대가 총을 떨구면은 크게 혼난다고 이야기가 많잖아요.
떨려요. 항상 볼 때마다. 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혼날 것 같고 막. 보통 병기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대기 시간도 많거든요. 국군의 날 이런 행사 때 6월, 7월쯤에 하는데 그때 이제 햇볕을 쐬니까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 너무 더워서. 벨트를 딱 쪼니까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은 뭐라고 안 하는데 행사를 하다가 떨어진다. 저희 부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대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병점호라고 매주 한 번 이제 금요일마다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못한 게 있으면 뭐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아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할 거다. 저희 병사들은 이게 제일 무서워요. 진짜 무섭다 이게 이거. 병장, 상병장들은 괜찮은데 일병들이 실수하면 엄청 뭐라 하거든요. 아 그렇게 실수하면 병정호에서 금요일 날 이제 좀 많이 혼나지 않나. 그럼 좀 지옥 같은 주말을 보내겠네요. 부대마다 그런 캐릭터 한 명씩 있잖아요. 무게를 잡는 캐릭터. 아, 네.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총 떨군 사람 거수해. 자진적으로 얘기하는 거. 일병 증인 바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미쳤냐고 바로 욕 나오고.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듣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총을 떨구면 그렇게 되는군요. 떨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럼 가장 그 생활 중에 은인? 나의 군 생활의 빛? 이거 군번줄이 있는데 저는 항상 여기에 넣고 다니거든요. 자꾸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오. 이게 맞선임은 아니고 제가 친했던 선임 분인데 이거를 저한테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감동이다. 한 분을 꼽자면 아무래도 이분이 그나마 좀 제일 좋았던 선임이지 않을까. 그 살던 곳도 알고 보니까 좀 근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서 한 번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커피 한 잔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보고 있으면 네 연락 한번 주세요.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제가 얻어 먹었지만 이번엔 제가 밥 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직별이 정보라는 직별이어서 막 많은 병사들이랑 엮이는 시간은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봐온 병사가 한 5-6명 정도 되는데 정말 작구나. 한 명은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3살인가? 2살인가 3살인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제가 초임하사로 들어갔고 그 친구는 이제 어느 정도 군 생활을 좀 했던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때 또 나이도 20살이었고 하니까 나이도 어린데 여군이야. 심지어 초임하사야. 이거 무시하기 딱 좋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되게 하사님 하면서 되게 잘 따라주고 저한테 너무 편하다. 그냥 자기가 동생인데 제가 누나 같아서 저한테 막 연애 상담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친구가 참 기억에 남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인스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인스타 해가지고 우리 친구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팔로우하고 이제 인스타로 소식을 간간히 이제 보는 그런. 네. 그래도 병사와의 그 교류도 있긴 하군요. 저는 또 24시간 근무하거나 약간 교대 근무하는 그런 직책이었어가지고 그 병사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일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긴장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고민 있으면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친밀감 형성하기 딱 좋은 그런 직책이었었어요. 좋은 사람을 많이 봤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 그 중에 꼽자면은 제가 부대에서 거의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 계셨어요. 같은 이제 직별이긴 한데 같은 사무실은 아니었고 뭐 처음 전입 왔을 때부터 되게 친근하게 막 해주시고 막 뭐 너 뭐 술 좋아하냐 뭐 술 같이 먹자 뭐 같이 식사하자 이래서 막 챙겨주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제가 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분이랑 쭉 같은 부대에 있었는데 되게 마지막까지도 잘 챙겨주시고 막 너는 나가서도 잘할 거고 뭐 너는 뭘 하든지 뭐 성공할 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되게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황보원사님 보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선임이랑 후임이랑 이렇게 있으면은 후임도 잘 지내고 선임분들이랑 유독 더 잘 지낸 타입인데 미필분들 이제
후임분들이랑도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선임분들이랑 또 잘 지내는 게 모르는 정보 같은 것도 막 알려주시고 부대 내 생활 같은 것도 꿀팁 같은 거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현진님 이제 좋아하시는 보검이 형 만나면서 진짜 좋겠다.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되게 성격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의장대가 행사부대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보통 연예인 분들 오시면은 나 약간 연예인이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검형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와. 제가 군대에 전역하기 한 3달 전? 3-4달 전부터 이제 많이 어울렸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좋은 말을 해야지 이제 좋은 기운이 온다고 사랑한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 많이 하시나요? 사랑한다고요? 지인들한테는 친구한테나. 좋은 말을 많이 해야지 좋은 작용이 많이 온다고 사랑합니다 약간 항상 저랑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맨날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좋다.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 뭔가 유해지는 것도 있고 좋은 말을 많이 쓰니까 복이 많이 오게 돼서 보검이 형한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좋겠다, 진짜. 뭐 저는 제가 있던 부대가 그 제가 오기 전에는 좀 악패습이 좀 심했던 부대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778기 공군인데 760기 그 분께서 그 악패습을 없애기 위해 많이 그 투쟁을 하셨다고. 와, 대단하다. 소위 말하는 그 일병 이런 시기 때도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저항도 좀 하시고 그분을 계기로 조금 이렇게 바뀌면서 결정적으로 제 위에 내기수 위에 74기 선임분으로 그 초등학교 선생님 2분이 오셨어요. 어쨌든 근데 뭐 군대가 계급 사회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또 병사들 사이에서는 그 나이에서 오는 것도 약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21살, 2살일 때 그 20대 중후반 선생님 이렇게 하신 분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거의 사라졌다시피 했죠. 이런 게 진짜 많아져야 돼요. 해군은 사실 병사들이 배 타는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배는 되게 장소가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아직도 약간 구타도 있고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았던 게 있으면 싫은 것도 있으니까. 많이 미화가 된 것 같은데. 아 근데 아니, 싫었던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다들. 막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의장대는 총을 이제 총 돌리는 것도 그렇고 이걸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교관이라고 하거든요. 교관이라고 제자라 그래요. 병기를 이제 총을 돌리고 총으로 이제 동작을 해서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 걸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가르쳐주는 교관이 해병 플러스 의장 약간 뽕이 엄청 심했어요. 병사였나요? 네, 같은 병사끼리 그렇게 합니다. 성병발, 병장 정도 됐을 때 이제 제자를 보통 잡는데 훈련을 할 때 총을 200번을 돌려요. 제가 부대 내에서 가장 제일 잘 돌렸거든요. 오. 이게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뭔가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푸시업. 푸시업이나 저는 이제 벌이 그거였거든요. 200. 아, 200 하면은 200 한 다음에 이제 총 200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3번, 600. 600. 아니 그럼 200번 돌릴 동안 보고 있어요 앞에서? 앞에서 이제 대단하다. 그거 세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와. 하나, 둘 이런 다음에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더 크게. 이게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와 빡세다 이거. 네. 거기다가 숫자 틀리거나 안 들리거나.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네, 800 막 이렇게. 현진님은 아무래도 간부님이시다 보니까 말할 게 너무 많아. 싫은 사람 너무 많아서. 사실 너무 많지 않은데 그 특정 몇몇 인물들이 너무 많은 행위를 해가지고 일단 한 분은 초임 때부터 이제 알고 지낸 분이어가지고 되게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던 분이었고 한 분은 그 삼촌이라고 부르던 분이랑 되게 친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되게 잘해주고 막 엄청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한 계기가 뭐냐면 제가 관사에서 이제 다음날 당직이라서 컴퓨터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혹시 부대 일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십니까? 이랬는데 자기 시내에 무슨 노래방인데 너 지금 뭐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말하지?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되게 순수했어가지고 저 그냥 관사에서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아니 나 여기 누구누구 상사님이랑 누구누구 상사님이랑 놀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 없으면 뭐 나올래? 여기 지금 뭐 양주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많아 이러길래 저는 되게 순수한 마음에 아 같이 놀자는구나, 아 오케이 같이 놀자 이러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준비해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고 끊었어요. 아 오늘 뭐 간만에 한잔 해볼까 이러고 이제 노래방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말한 그 상사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놀고 싶었나 보다 이러고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술을 따라보래요. 근데 거기까지도 술 따를 수 있으니까 뭐 생활하다 보면 따를 수 있으니까 뭐 알겠습니다, 뭐 기분 좋게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랐어요. 따랐는데 갑자기 야 너 뭐 전역하고 뭐 배우 준비한다며? 그러면은 뭐 오디션도 많이 볼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보겠죠? 이랬는데 여기가 오디션장이라고 생각하고 너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뭐 분위기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아 싫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한 손을 이렇게 노래 한 곡 하고 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앉아 있는데 진짜 제가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싫은 티를 팍팍 내니까 그게 좀 꼴보기 싫었나 봐요. 갑자기 무슨 업무 얘기를 하면서 막 약간 따지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러시지? 오늘 뭐 약간 뭐 취해서 그러신가? 그래서 이제 집 보내드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너 지금 8시 반까지 출근인데 너 지금 몇 시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한 7시 50분인가 8시쯤에 갔거든요? 일찍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8시쯤 됐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지금 출근이 몇 시인데 8시에 오냐, 뭐 한 7시 반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막 뭐라 하고. 그래서 아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때까지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다음 당직자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부직사관들이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딱 출력하더니 너 비켜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PC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그 하나하나 따지면서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FM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관행적으로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아 그거 원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너는 왜 일을 그따구로 하냐 막 이러면서 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나 이미 24시간 밤샜는데. 그래서 엄청 괴롭히고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맨날 울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전출을 갔어요. 그래서 아 전출을 갔으니까 이제 괜찮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분의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친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 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그분이 가니까 빌런이 된 거예요. 끼리끼리네요, 와. 끼리끼리. 처음에는 시작이 이거였어요. 그분이랑은 제가 워낙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너 오늘 퇴근하고 뭐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그때 뭐 없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막 놀고 하는데 근데 뭔가 이게 재밌지가 않고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싸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좀 뺐거든요, 술자리를. 그래서 아 그날은 약속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12월 30일 날 당직을 서고 퇴근하면 31일이잖아요. 그럼 보통 12월 31일 되면 다들 약속이 있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놀고 약간 이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 퇴근하고 밤에 뭐 하냐? 이러길래 당연히 약속이 있으니까 아 저 약속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우리 밤에 뭐 누구누구 선배랑 만날 건데 너도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전 그때 진짜 못 나간다. 왜냐면 이게 몇 달 전부터 돼 있던 약속이라서 저는 진짜 못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밤 11시 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만나기로 했던 다른 상사님 번호로.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하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놨죠. 와, 이것도 대단하다 근데.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또 사무실에서 엄청 뭐라 하고 괴롭히고 막 트집 잡아서 뭐라 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랬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네. 한참 어린 후배한테 심지어 아들이랑 저랑 동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딸뻘인데 딸뻘인 사람한테 그렇게. 와. 근데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흰색 우유에다가 검정색 먹물 탁 떨어뜨리면 그게 다 거먹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좋은 사람들은 진짜 이만큼이었고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은 진짜 요만큼이었는데 그 요만큼이 좀 크게 기억이 돼가지고. 그쵸. 그렇죠. 맞아요. 우선 입대를 해주신 모든 예비 장병분께 국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군 생활은 이제 해도 되나 해야 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해도 되나는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하나는 해야 하는 거,
라는 이 딱 두 가지 필터링만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시간 생각보다 빨리 가고요. 그리고 좋은 이제 사람이 좋으면 정말 다 되게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훈련소 자대에 정말 좋은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건강한 군 생활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사회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이 있는 그런 단체에 속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군 생활은 무리 없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요즘 건강 관리도 많이 좀 군대 가서 챙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좀 무사히 전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부 후보생으로서 입대를 앞두고 계신 많은 분들, 일단 한 가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안정적인 급여를 따라서 그걸 쫓아서 입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100% 후회할 거고 분명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입대하셔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생활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반드시 예의를 지켜서 상호 존중하면서 군 생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거는 뭐 자기보다 낮은 병사들이라고 해서 절대 얕보거나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장병들도 분명히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입대한 사람들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공생에 나가는 그런 동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생활 임하시면 뭐 선임이든 뭐 후배든 아니면 뭐 병사들이든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 입대를 앞둔 예비 군인분들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복잡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거의 걸치는 단계가 이제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군대를 가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 저도 되게 막 시간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고 아깝고 답답했던 마음이 좀 많았는데 군대 동기, 좋은 선임, 좋은 후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영향을 많이 받고 좋은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하는데 나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시간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을 많이 알차게 보내서 더 이제 시간을 알차게 써서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전역해서 사회에 이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야, 와.